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국민전자라고 하는 아마 주주가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를 가져왔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추천하는 거 전혀 아니고요. 삼성전자 매수매도 권유하는 거 아니고요. 삼성전자 외에도 여타 제가 개별 종목 얘기하면 무슨 또 말도 안 되게 야 네가 먼저 사놓고 선행 매매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네, 제가 매매하는 종목은 요새는 제가 전업으로 트레이더 하다 보니까 제가 매매하는 종목은 여기에서 방송에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고요. 네, 그리고 제가 말한다고 종목이 움직이면 그런 회사는 투자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삼성전자 똑같습니다. 첫 번째 수익률 현황,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세 번째 실적, 네 번째 밸류에이션, 다섯 번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여섯 번째 차트입니다. 네, 코스피는 수익률 6월 29일 종가 어제 목요일자 기준으로 14.6% 상승했고요. 1월 대비 코스닥은 28% 상승했는데 삼성전자 코스피보다 훨씬 수익률 좋았습니다. 최근에 30.5% 상승했고요. MDD 고점 대비 빠진 거는 약 25% 빠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많이 회복이 됐어요. 6만 전자 소리 계속 듣다가 지금 7만 원대까지 왔으니까 회복되는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 22개 종목에 제가 평균 수익률을 내봤더니 장비나 소재단에서 굉장히 차별화된 수익률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이 생기면서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평균 수익률이 66%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22.8%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고점 대비해서는 25% 하락한 수준이고요. 최근의 목표가 평균 대비해서는 약 19%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체결강도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100을 기준으로 100을 넘으면 역시나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하다는 건데요. 체결강도 111.3으로 굉장히 체결강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전자 강력한 매수세가 더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사업부별 매출과 이익을 한번 쪼개서 보겠습니다. 매출과 이익을 쪼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매출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한 56조를 예상하는데 그 중에 메모리가 36조, D램 20조, 메모리 36조 중에 D램이 20조, 낸드가 16조.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D램하고 낸드의 차이는 뭘까요?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D램은 내가 그때그때 필요해서 쓰는 일종의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낸드는 어딘가에 내가 저장 공간, 책장이라든지 어느 위치에 저장을 해놓고 일시적으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D램과 낸드의 차이가 뭔지 그걸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D램이 20조, 낸드가 16조 매출 나온다,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20조 매출이 나옵니다. 파운드리도 여러 가지 우려는 있지만 계속 파운드리 쪽에 성장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가 전체 삼성전자 매출에 얼마나 차지하느냐? 23%를 차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100%가 아니다 보니까 반도체 시장이 아무리 좋아져도 삼성전자가 급격하게 안 오르고요. 반도체 시장이 아무리 나빠져도 삼성전자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DC 뭘까요? 생소하죠? SDC는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패널 쪽입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이 매출단에서는 12%, 매출 규모로는 29조를 차지하고요. MX 뭘까요? MX랑 NW 뭘까요? MX는 모바일입니다. 모바일. 그리고 NW는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그래서 모바일과 네트워크 사업부가 반도체가 제일 매출 비중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바일과 네트워크 사업이 110조 매출로 전체 매출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전사업부도 상당히 큰데요. 가전과 이 VD 사업부가 60조로 매출단에서 2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수한 하만이 12조, 5%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비중으로 보면 내년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워낙 나쁘니까 90% 가까이 영업이익이 빠지니까 내년 기준으로 보면 내년에 한 26조에서 28조 영업이익을 보면 그 중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한 4조 정도 그 반도체에서 영업이익을 예상하고요. 그럼 26조 중에 4조니까
약 한 6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매출단에서는 한 6분의 1이니까 한 20% 조금 넘겠네요. 그죠? 20%가 좀 안 되죠? 네, 20% 좀 언더로 되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메모리는 내년에도 좀 영업이익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 4조 넘게 4조 3천억 정도 비메모리 쪽에서 굉장히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4조 1천억 정도 그 메모리에서 이익이 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비중으로는 16%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요. 23% 영업이익 비중을 차지하고요. 영업이익으로는 절대적인 거는 한 6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모바일 사업부랑 네트워크 사업부가 역시나 영업이익에서도 44% 비중을 차지하고요. 금액은 한 11조 4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전, VD나 DA 사업부가 한 3조 1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고요. 비중은 12%. 그 다음에 하만이 한 1조 정도 매출의 영업이익 비중은 5% 정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률은요, 이 삼성전자 그 반도체 사업부죠. DS 사업부가 4.6% 영업이익률 예상을 하는데요. 이것도 쪼개서 보시면 낸드, 그 다음에 D램, 비메모리. 네, 비메모리 쪽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파운드리라고 하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지금 12% 정도 영업이익률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내에서 가장 영업이익률이 좋은 건 이 패널, 디스플레이 패널 쪽인데요. SDC가 영업이익률 한 15.3%까지 나오고요. 휴대폰 쪽은 모바일은 9.5% 정도 영업이익률 나오고요. VD나 DA, 이 가전사업부라고 하는 데가 한 4.9%, 하만도 영업이익률 한 7.1% 정도 나와서 전체적으로 평균 내보면 내년 같은 경우는 한 평균 11%대 정도 영업이익률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되게 높은 편인데요. 한 14%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투자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역시나 진정한 반도체 투자 사이클,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제 성격의 투자 사이클의 개선은 하반기를 예상을 하는데요. 3분기 보통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분기 보통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되는 거는 4분기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소위 말하는 챗봇, AI 수요의 폭발적인 증거로 챗봇, 이 소위 말하는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슈퍼컴퓨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슈퍼컴퓨터는 확대되지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2분기에는 가격이 여전히 계속 하락할 거라고 보는데요. 슈퍼컴퓨터가 늘어나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연산을 하거나 이런 제어를 하기 위한 반도체의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그래도 하반기에는 수요 개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클라우드 서버 관련돼서 이 반도체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서버 쪽 관련돼서 클라우드 서버가 이 슈퍼컴퓨터 투자를 확대하면 할수록 예산 문제에 봉착을 하고 전력비가 증가하면서 일반 서버 쪽으로는 당연히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버 쪽 서버 D램의 수요는 3분기에 위축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AI 서버, 그러니까 AI 학습용, 학습하거나 추론하거나 이런 관련된 HBM이나 GDDR의 G는 그래픽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 DDR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래픽 D램의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그 AI 추론용 그 엣지 서버가 수요가 20% 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AI도 일반 서버는 줄어들지만 그 추론용 서버, 엣지 서버는 20% 이상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픽 D램이 커지면 커질수록 삼성전자도 당연히, 하이닉스도 당연히 그래픽 D램을 하기 때문에 그래픽 D램이 소위 말하는 이 니치마켓, 틈새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매스마켓, 주요 대중성을 갖춘 시장으로 커지면 이 삼성전자도 이 그래픽 D램의 수요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상적인 이 데이터 센터, 이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가 하는 대형 서버 투자는 언제 이루어질 거냐? 4분기에 예상을 하고 있어요. 4분기에 이 서버 관련된 신규 CPU가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도 교체 주기가 있는데 올해 4분기에는 교체 주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서버는 2024년 내년에 연평균 4% 성장한 1438만 대를 예상하고요. 이 AI 서버 쪽은 얼마나 성장하느냐? 요거의 한 6배가 넘는 25% 정도 연평균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휴대폰 쪽에서 갤럭시 Z 폴드랑 그 Z 플립 5 신모델이 올해 3분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3분기에 아마 이 갤럭시 Z 플립이랑 Z 폴드가 연간 1000만 대 이상 팔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휴대폰 사업부도 3분기에 급격하게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노 공장이라고 하죠. 공정이 계속 미세화되면 미세화될수록 소위 말하는 이 나노 앞에 숫자가 적어진 게 더 미세화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5나노도 선단 공정에 들어가는데 5나노 선단 공정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이 엔지니어가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TSMC에 의존하던 대거 미국의 빅테크 팹리스 회사들이 2024년에는 파운드리 공급 다변화로 TSMC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업계 2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공급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대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증권사마다 소위 말한 적자폭에 대한 삼성전자 굉장히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사업부에 대한 적자폭의 다시 할게요. 네, 굉장히 삼성전자 이 반도체 사업부에 대한 적자폭에 대한 추정치가 증권사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커요. 뭐 1조 8천억 넘게 추정의 차이가 나는데 역시나 이 부분도 모바일하고 PC 쪽에서 소위 말하는 좀 수요 개선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 2분기에는 출하량 기준으로 디램이 한 13%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낸드도 출하량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디램이나 낸드 출하량이 늘어나는 게 삼성전자의 긍정적이고요. 삼성전자도 드디어 뭐 인위적 감산 안 하겠다 했지만 결국은 감산 발표를 했는데 그럼 감산한 거 언제 반영돼? 올해 3분기에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감산 기조가 계속 현재대로 유지가 되면 삼성전자 전체 반도체 관련된 연간 생산량이 전년 대비 6%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도적인 1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가 강력한 감산을 얘기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 반도체를 구매하는 구매자들의 심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모바일이나 PC 쪽 구매 고객한테 이미 모바일 PC 구매 고객의 심리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모바일 PC 고객들이 더 이상 이제 모바일 PC 다시 할게요. 모바일 PC 고객에 대한 구매 심리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모바일이나 PC 쪽으로 반도체를 재고를 선주문해서 재고를 미리 쌓아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확보가 모바일 PC 쪽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 타자로 서버 투자하는 쪽, 서버 고객한테도 이 재고 확보에 대한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디램은 3분기에는 재고가 급격하게 소진되면서 공급 부족 구간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3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디램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오면 당연히 디램 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급격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 글로벌 유동성, 시중에 얼마나 돈이 많이 풀려난 것도 주가 탄력도, 이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 탄력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그 보고서는 굉장히 좀 신뢰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유동성 증가도 같이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만 이제 3나노를 올해 중반에 이제 출시를 하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이제 타사 빅테크 업체들은 4나노를 사용하는데요. 4나노 수율 안정화 시 파운드리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데 4나노 관련돼서 아주 따끈따끈한 오늘 체크한 바에 의하면 4나노가 원래 삼성전자가 30% 정도밖에 수율이 안 나왔는데 수율이 아주 급격하게 개선이 돼서 삼성전자 4나노 수율이 지금 50%가 당연히 넘어가고 있고요. 그 윗단계 5나노 같은 경우는 수율이 80%까지 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4나노 수율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리고 2023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한 11억대 초반 정도로 예상하는데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가 조금 다소 좀 감소된 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은 2분기 관련돼서 삼성전자만 이제 그러면 글로벌로 연간 11억대 중에 삼성전자가 얼마 하냐, 2분기에 한 5,800만 대를 예상하고요. 물론 이게 Z 플립이나 Z 폴드 5가 엄청 잘 팔릴 경우 더 훨씬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연간으로는 삼성전자가 한 2억 4천만 대 정도, 이 수치는 한번 기억해 두세요. 글로벌 한 11억 대 중에 삼성전자가 한 연간 2억 4천만 대, 그러니까 점유율로 치면 20%가 넘죠, 그죠? 한 그 정도로 그 삼성전자가 연간 2억 4천만 대 휴대폰 출하량을 한 조정하고 있다, 하향 조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하반기에 기대되는 포인트는 역시나 DDR4가 재고가 얼마나 빨리 처리되느냐, DDR4 재고 처리가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DDR4 재고는 줄어드는 대신에 DDR4보다 소비 전력이 월등히 좋고 한 30% 이상 소비 전력이 좋고 그 성능이 뛰어난 성능도 30% 이상 뛰어난 DDR5랑 DDR4랑 가격 차이가 굉장히 컸는데 가격 차이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DDR5가 생산이 잘 안 됐는데 생산이 늘면서 DDR5의 교체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거로 보고 있어서 DDR4 재고가 떨어지고 DDR5가 출하량이 늘면 늘수록 평균 판매가는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출하량 확대와 더불어서 DDR4 재고가 얼마나 빨리 소진되는지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2나노 D램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삼성전자 기술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패널 쪽은요, 6월 달에 하반기 디스플레이 패널 쪽에 신모델을 양산하기 때문에 이게 3분기에 계절적 성수기 효과랑 맞물려서 디스플레이 패널 쪽도 3분기에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역대급 누적으로 지금 9조 한 1,000억대 가까이 역대급으로 외인 순매수가 진행 중이어서 수급 상황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리스크 요인으로 말씀드리면 역시나 삼성전자도 아까 유동성 증가랑도 연관이 있다고 했는데 매크로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IT 내구재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IT 내구재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주가에 반영됐는지 여부는 계속 좀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PC 재고가 고점 대비 약 30% 정도 줄었는데 더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PC 쪽 재고가 얼마나 더 줄어들지가 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모리 그 산업, 이 감산에 대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감산 소위 말한 공조 효과로 사이클의 변곡점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이 사이클 변곡점에 대해서도 확인이 여전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4분기에 역시나 이 북미 GPU, 북미 GPU 업체라면 역시 엔비디아가 되겠는데 HBM3 공급 본격화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 HBM이 뭐죠? 광대역폭 메모리잖아요. 요거 이미 하이닉스는 매출 발생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양산을 못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도 드디어 하반기에 HBM3 양산을 본격화할 거라고 밝히고 있어서 올해는 매출 비중이 6% 정도 수준이지만 삼성전자도 AI 서버용 이 광대역 메모리가 2024년 18%로 약 3배 넘게 증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간 AI 서버는 25% 넘게 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에 이 게이트 얼 어라운드 대만의 TSMC는 계속 핀팩 공정을 대만의 TSMC는 계속 핀팩 공정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이 방식인 게이트 얼 어라운드 이 GAA 방식이 3나노에서 2세대 공정 기반으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좀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올해 굉장히 실적이 많이 줄어들어서 영업이익에서 특히나 78% 정도 하락할 거라고 보이지만 내년에 다시 영업이익 체력은 한 37조까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2025년에는 거기서 다시 30% 업사이드에 다시 영업이익 50조대 체력을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은 올해는 한 12% 정도 감소해서 267조를 예상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반도체의 부족 부분을 디스플레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휴대폰에서 어느 정도 벌크업을 좀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은 올해 급격하게 3.5%까지 빠지는데 내년과 내후년에 다시 한 13% 중후반까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올해 PER 같은 경우는 47배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정상적인 수준 2025년에 11배 수준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발상의 관점에서 오히려 이렇게 고퍼일 때 47배에 사서 11배일 때 파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 왜냐? 그만큼 실적이 바닥일 때 사서 실적이 최고 좋을 때 파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금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올해 기준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 51조에서 2025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80조까지 늘어나고요. 순차익금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30%가 안 되는 25%대 엄청나게 좋은 부채 비율, 거의 뭐 빚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51조, 그죠? 네, 현금성 자산도 지금 뭐 50조대 현금성 자산을 계속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나 여타 반도체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 표는 제가 다시 드릴게요. 표가 잘못돼가지고. 네,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은 비교군으로 보시면 역시 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 그 다음에 DB 하이텍, 뭐 LX 세미콘, 그 다음에 뭐 장비 회사들 중에 시총 큰 리노공업, 뭐 한미반도체 이런 회사들이랑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그런 업체들의 평균 PER보다 지금 실적이 안 나와서 높은 수준이지만 그 평균 PER보다 내년과 내후년 실적을 보면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PER 밸류에이션이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보다도 여전히, 왜냐하면 반도체 사업부가 100%가 아니고 아까 25% 정도이기 때문에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최근 한 달 수급을 보시면 최근에 한 달 동안 외국인 1조 6천억 넘게 매수를 했고요. 기간은 6,300억 정도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금융투자만 매수하고 장기성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 보험, 투신, 연기금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 수급에만 현재 상황을 의존하는 반쪽짜리 수급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장기 수급으로 보면 네, 외국인은 역시 최근 120일 동안 11조 9천억 어마어마하게 샀고요. 삼성전자 최근에 뭐 외국인이 거의 다 땡겼다고 볼 수 있고요. 기간은 120일 동안 1조 6천억 넘게 팔았습니다. 외국인 산 물량에 비해서 기간이 판 물량이 적기 때문에 현재 수준,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기간의 매수세가 급격하게 들어오지 않는 한 여기서 더 드라마틱하게 상승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좀 어렵겠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그 일봉 차트를 보시면 저는 이제 의미 있는 가격대가 68,000원, 7만원, 72,000원 가격대를 보고 있는데 75,000원이 최근 가격에서 어떻게 보면 저항을 받는 구간인데 그거를 돌파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지가 중요할 것 같고, 기간 수급이 바닥이기 때문에 기간 수급이 좀 붙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삼성전자 이제 뭐 주봉 차트. 네, 주봉 차트에서도 의미 있는 가격대는 65,000원, 7만원, 72,000원대라고 보고 있는데 72,000원을 좀 강하게 주봉상에서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야지 추세적으로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월봉 차트, 마지막 월봉 차트에서 의미 있는 가격대도 역시 57,000원, 72,000원대, 8만원대 그렇게 가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요약해드리면, 중요한 건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늦을 거다. 한 4분기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최근에 AI 관련돼서 전혀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거는, 실제 하이닉스는 AI 관련된 수요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AI 관련된 그 광대역 그 메모리 반도체죠, HBM3 관련된 양산이 4분기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4분기나 돼야지 그 AI 메모리 반도체가 실적에 4분기에 반영이 되고, 그게 비중단에서는 6%밖에 안 돼서 그게 내년에 한 18%까지 확대가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결론은 서버, 그 다음에 모바일, PC 모두 좋아져야 되는데 서버는
생각보다 늘어나기는 어렵다. AI 서버를 제외한 AI 서버를 많이 투자하면 많이 투자할수록 전체 서버에 대한 예산이 줄기 때문에 AI 서버의 비중은 AI 서버는 커지더라도 일반 서버 비중에 대한 투자가 낮아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으로 하는 일반 서버 쪽은 쉽지 않다. 시간은 걸릴 것이다. 그 다음에 휴대폰 쪽은 연간 11억대를 예상하는데 그 중에 삼성전자가 한 2억 4천만 대 정도 올해 예상하는데 중요한 건 Z 폴드 5랑 Z 플립 5 신제품 나오는 게 잘 팔려야 되는데 요게 삼성전자는 연간 1,000만 대를 예상하는데 1,000만 대 실제 판매량 달성할지 그 추이가 중요하다. 그래서 휴대폰 쪽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PC랑 뭐 가전 관련돼서는 사실은 PC랑 가전도 결국 출하량 증가율이 연간 한 자릿수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눅눅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더 업황이 월등히 나빠지지도 않겠지만 앞으로 더 좋아지기도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라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 굳이 팔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뭐 신규 관점이라든지 추가로 더 산다는 그 매력적인 관점에서는 매력도가 저는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삼성전자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삼성전자도 또 업데이트에 변곡점이 생기면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